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의 배선생입니다. 너무 딱딱하죠?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쑥스러운데 오늘 가져온 콘텐츠는 뭐냐, 입시미술 극혐입니다. 입시미술 극혐. 이거 왜 가져왔냐면, 다들 금붕어 콘텐츠 보셨을 겁니다. 금붕어 콘텐츠를 보면 댓글이 1700개가 달리고 조회수가 지금 23만 회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댓글 1700개 중에서 1699개가 입시미술을 욕하는 거야. 입시미술 개극혐 쓰레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바로잡게 해주고, 그리고 조금 이 힘들고 이 지치는 입시미술 속에서 약간의 위로를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좀 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해야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기초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국한돼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초 디자인을 왜 하냐, 사고 발상도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에서 바라는 건 기초 조형성이 있냐 없냐예요.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형 원리와 능력,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없냐, 그거를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각적인 활동을 충분히 이론적으로 해낼 수 있냐, 그 친구들을 뽑아서 데려가야 대학 교육이 쉬운 거죠. 기초 조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친구를 데려다가 대학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을 하는 거예요. 기초 디자인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초 디자인은 물체를 한 2개에서 3개 주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형태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바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보이죠. 더군다나 흰색 배경에다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형태력이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제한된 시각 조건이죠. 예를 들어 볼펜과 종이가 나왔다. 굉장히 제한된 시각 조건이죠. 블랙과 요 컬러, 이 브라운 컬러, 그리고 선재와 면재, 점재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죠. 그리고 얘 볼펜이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제한된 이 시각 조건을 가지고 얼마나 매력적인 화면을 연출할 수 있냐 없냐, 조형성을 가진 친구라면 가능한 얘기겠죠. 절대 이건 감각이 아니에요. 감각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 조형성에 대한 이론이 절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조형성이 없으면 매력적인 화면 연출을 할 수가 없죠. 요 블랙과 요 갈색의 이 톤 대비를 모르면 어떻게 화면에 다이나믹함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면재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어떤 율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뭔가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늘하늘 약간 낙엽 같은 연출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형성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기 아주 좋은 과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기를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떠한 난해한 주제를 주더라도 그걸 해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열되고,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나오고 힘든 친구들은 계속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자르고 그림이 안 나온다 싶은 친구들은 그거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면. 근데 하고 싶지도 않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드는데 뭐하러 하는지,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런 댓글들이 좀 또 많았어. 입시미술은 개성을 버린다. 영재발굴단 막 예시 들면서, 또 그리고 막 자기 친구들 아니면 자기 과거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면서 내가 옛날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입시미술 한번 겪고 나서 막 미술 진짜 쳐다도 보기 싫고 개쓰레기다. 정말 내 인생을 버렸다. 내 친구 인생을 버렸다. 영재발굴단의 그 소년의 인생을 버렸다 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이 되면은 하기 싫어요.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은 잘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시작을 했겠죠. 근데 나도 지금 그림 그리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제가 요새 개체 그려서 올리는데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저 그림 그리면서 졸아요. 막 이렇게 졸다가 애들한테 걸린 적도 꽤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직업이 되고 내 전공이 되면 다 싫어져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서 필요한 말은 뭐냐면, 예술이랑 디자인은 다른 겁니다. 아예 달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술을 하고 싶은 건지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입시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개성이 사라진다, 입시미술은 개성을 없애고 천재를 죽이는 쓰레기다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일단 자신한테 나는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디자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없어. 디자인이 그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림 그리는 예술을 하고 싶은 건지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냐? 디자인은 신발이라는 매개체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발. 디자이너는 신발을 만들죠. 내가 디자이너야? 어딘가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옷의 여아가 신고 싶은 신발을 만들어 달래, 디자이너한테, 회사에서. 그럼 이 디자이너는 옷의 여아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개성이 강한 디자이너야. 나라는 디자이너는 블랙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내 옷장을 펼치면 까만 옷밖에 없어. 흰색이랑 고스 고딕룩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신발도 막 다 부츠밖에 없어. 그래서 옷의 여아의 신발을 만들려고 주문을 받았는데 나는 개성이 강한 블랙 성애자니까 온갖 블랙에다가 막 끈 막 치렁치렁 달려있고 막 쇠 막 달려있고 부츠 신발을 만들었어. 그럼 팔릴까요? 여러분, 옷의 여아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이 왔는데 그렇게 만들면 팔릴까요? 내 개성을 살렸으니까? 그건 존중받으니까? 아니죠. 디자인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옷의 여아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받으면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조사팀이 따로 있겠지만 옷의 여아가 평균적으로 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균적으로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신미성을 붙여서 디자인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고, 여러분, 예술은 뭐냐? 신발이라는 매개체로 어떤 나만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조형성을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술가야, 나 작가야. 신발이 있어? 새 신발과 막 새 신발을 막 찢어, 막 불로 태워. 그리고 아니면은 막 신발을 어디서 헌옷 매장 가고 막 이렇게 사와. 그래서 막 이렇게 완전 찢어진 신발부터 해서 뭐 한 신발, 그래서 뭐 새 신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막 이렇게 붙여. 그래서 뭐 어떤 뭐 어느 한 사람의 걸어온 흔적을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싶었다. 한 남자의 세월 막 이렇게 제목 지어가지고. 혹은 뭐 신발을 막 이렇게 작은 신발도 여러 개 묻혀갖고 큰 신발을 만들어갖고 뭐 어떤 뭐 거대한 자본주의를 뭐 비판하는 그런 걸 만들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가진 생각을 조형 원리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게 예술인 거죠. 그래서 그게 개성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런 어떤 남들을 위한 디자인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진 어떤 무궁무진한 머릿속에 나의 자아와 어떤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 UX, UI 디자인이 제일 강세잖아요. UX, UI 디자인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소비자의 진짜 라이프 스타일부터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핸드폰을 할 때 어떤 거 위주로 보고 손가락은 어떻게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쓰기 편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제품을 사용할 거니까.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는 남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나를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입시제도가 개성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덤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이 입시제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수긍을 해야 돼. 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왜냐? 나는 내 개성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 조형성과 기본기를 늘려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디자인을 배워서 디자이너가 될 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비슷한 예로 이 입시제도도 디자인이에요, 결국. 교수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파악을 해서. 그러면 또 이런 말들이 하나 더 있어. 대학교 왔는데 입시했던 거 다 버리래. 입시 스타일 다 버리래.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대. 그렇게 해서 그리게 해놓고 그걸로 대학 뽑아놓고 왜 버리라는 거야? 진짜 이해 안 가. 개극혐 막 이래놓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수능을 대학 가서 씁니까? 사회문화를 대학 가서 써요? 국어를 사용합니까? 버려야죠. 입시미술도 당연히 버려야죠. 여러분들은 평생 수채화로 디자인할 겁니까? 평생 색연필로 디자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정말 그냥 기본기를 본 거고, 이제는 정말 스케치만 할 줄 알고 컴퓨터 프로그램 해야죠.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건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입시를 하다 보면 입시가 되게 과열됐기 때문에 점 하나라도 더 찍고 선 하나라도 더 그어서 나는 입학을 했잖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많아 보일수록 성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시 그림이 조금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조금 너무 투머치해지는 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디자인은 투머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모순적으로 대학 와서 버려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제도와 디자인은 완벽하게 별개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기를 확인했으니까 오케이 와 나랑 이제 대학 수업하자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불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바꾸실 분은 바꿔주시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맨날 하는 말 있죠. 수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우리 일산 길미술학원 친구들은 더 많이 힘내시고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들 막 낙담해 하는데 힘든 시기고 하니까 다들 힘든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힘든 거고 다 겪어야 되는 거고 다 지나면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입시미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 이건 뭐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그림 자주 올라오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빠이.